B를 맞추도록 하고 이제 E로 갈 건데요. 네, 괜찮으시죠? 네. 생각보다 네. 아까 그 Q 전략을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네. 제안하고 싶은 게 분석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볼 Q에다가 맞춰서 넣으신 거예요. 그 제안하고 싶은 건데 꼭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두 가지 스킬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컨셉이 만약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럼 앞부분을 좀 고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아니면은 분석 내용하고 컨셉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100%다 컨셉에 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 장에 보여지는 것 외에도 맞아요. 추가적으로 제안할 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컨셉들 중에 생각나는 게 그 재작년 차우님이 저희 팀에서 인턴하셨을 때 직접 그 제안서를 써보라고 해서 도출했던 컨셉이 있으셨어요. 국토교통부 인재개발 그 1년짜리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 수주하는 건데 그게 제주도에 있어요. 인재개발원이. 그래서 그 아까 같은 그 환경 분석을 해서 본인이 막 적으셨어요. 꽤 잘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컨셉을 잡으라고 했더니 그 제주도 오름을 이렇게 딱 잡으셔서 그림에서 영양이 오름, 오름 뭐 이렇게 해서 잡으셔서 실제 그 컨셉이 유용해서 그 스크린을 수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분들이 사이에 있었어요. 하여튼 그분이 생각하신 오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제안에 성공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E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말이 웃기죠. E지. 큰 그림을 그리면 쉽다. 네. 일단은 제안서를 이렇게 지금 어떤 제안 배경까지 딱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제안하겠다는 그림이 있으면 이제 제안서를 쓰면 되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써보시면 PPT를 피면은 뭐라고 적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린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조화시킨다는 거, 구조한 내용을 제안 개요소를 담는다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화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조화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공통된 속성을 지닌 것을 모아서 그룹핑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성별, 고객 밑에 남녀, 뭐 연령, 지역 있죠. 그랬을 때 이거 그룹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묶일 거고 이 성별 고객이 상위 요소고 그 아래 하위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구조화라고 합니다. 근데 구조화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잠깐 간단하게 퀴즈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알파벳은 뭘까요? 가로 안에 X. 그렇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게 X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체계가 없는 것 속에서도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게 3-4개의 패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것들 상위 요소, 하위 요소를 잘 묶어갖고 그룹핑해서 제안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서 앞부분, 제안 배경은 앞부분이고 제안 본문 부분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룹핑하냐에 따라서 제안의 완성도가 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의 구조화라면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고객에게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그 위에 상위 요소가 있으면 밑에 A, B, C라는 하위 요소가 있을 거예요. 실제 제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제안 배경, 제안 상세 내용, 운영 전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우리 MCP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시스템 운영 서비스 이게 기본적인 하위 요소입니다. 아니면 이제 혜인님이 하시는 그 수주 개발 쪽이면 AD 부분 이 프로세스가 하나의 구조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할 때 근데 이제 뭐 잘 이미 알고 계시지만 구조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들 보셨겠지만 MEC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복되어지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분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가 중복되어 있나요? 자동차 분류 중에 비슷해요. 그럼 보면은 이륜구동하고 전륜구동이라는 게 중복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빠진 것도 없어요. 중복되면 안 되지만 빠진 것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가 좀 빠져 있나요?
생물 분류 중에 맞아 양서류, 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누락이 되겠죠. 그렇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다음 중 미시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3번? 3번 남녀공학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동차. 네, 그렇죠. 자동차, 경차, 소형차, 중형대형. 이게 사실 헷갈려요. 하다 보면은 저도 제안 썼을 때 이 내용 여기 들어가나 저기 들어가나 헷갈리거든요. 이걸 끊임없이 구조화시키는 걸 하시면 본문 내용을 쓰실 때 굉장히 빠르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 한 페이지 쓰고 나서 다음 페이지 없다 보면 그 앞에 나왔던 말인데 이게 생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안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난 말을 다 썼는데 제한 분량이 아직 남아있어.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막으려면 MEC 이야기 하는 것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제안사에 대한 소개 들어가고 교육 프로그램 설계 운영 어떻게 할지 수행 능력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MEC하게 인덱스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요거는 이제 또 제안 배경, 제안 내용, 운영 전략 이게 보통 이 MEC하게 나와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것도 아우디북스 박에 했던 건데 제안 배경, 제안사 소개, 운영 전략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보시는 것들 많이 하면 좋고요. 기존에 쓴 제안서들의 인덱스를 많이 봐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어느 정도 머리에 넣으면 다음에 쓸 때 뭐부터 써야 될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 제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MCP 표준 제안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 제안서 소개, 제안 개요, 콘텐츠 시스템, 오퍼레이션, 지원, 마케팅 요소도 이런 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제안서도 비슷한데요. 제안 배경이나 사업 수행, 사업 관리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제안서도 조금 더 컨설팅 베이스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제안 배경에 환경 분석이나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하위 요소들로 사업 수행에는 개요, 로드맵 그리고 컨텐츠 상세 내용에서 커리큘럼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안 배경에서 어디 갔어? 내가 고객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를 어필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 상세하게 얘기하고 내가 이걸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는 단계 구성이 되거든요. 큰 제안서들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프레임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쓰시면 되고요. 기존 제안서들도 사실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제안서 구조까지 잡았으니까 PPT 그럼 이제 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안의 상세 계획을 짜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안 개요소라는 거예요. 제안 개요소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제안서 아마 이제 쓰시면 써서 엄청 열심히 써서 가져갔는데 팀장님이나 영업대표나 다른 분들이 이거 이상하다고 다시 쓰래요. 그럼 PPT 엄청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바꾸려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럼 바꾸기 싫어지고 엄청 다시 제안을 다시 그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개요소라는 걸 일단 먼저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샘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작년에 썼던 MCP 제안서의 제안 개요 부분입니다. 보시면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나눠서 제안 배경이 있고 제안사 소개가 있고요. 운영 전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큰 대분류 일단 MEC하게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분류 아래 중분류를 또 나누고요. 제안 배경에는 제안 배경 개요나 제안 차별점, 기대 효과 같은 거 나오고
거기에 다시 소분류를 둡니다. 소분류 넣고 그 소분류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상세 내용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요 내용을 먼저 적은 다음에 그 펌펌자나 아니 이해관계자들하고 큰 그림을 먼저 맞춰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로 써도 될지 조금 더 상세하게 쓴다면 그 사람들이 머리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어느 제안서에 무슨 내용 쓸 거예요. 아니면 키 메시지는 뭐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고서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걸 컨펌을 받고 들어가시면 크게 엎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MCP 표준 제안서도 전체 분량이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사실 작성할 때 있어서 실제 작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수가 들어간 게 개요서, 목차 잡는 거거든요. 이게 MEC인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 메시지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플리랑 저희랑 이 내용들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이 빨간색이 이제 저희가 이제 피드백 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서 구조를 먼저 잡으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제안서 구조는 기존에 쓰였던 제안서들 내용도 많이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몇 가지 구조화의 프로세스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분류는 그걸 적고 상세 중분류, 소분류는 그 해당 내용에 따라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은 걸 합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이걸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사실 죄송하지만 많이 연습을 해보지 않고 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놓치고 지나가서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굳이 늘리지는 않고 스피드하게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니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